세월의 깊이만큼 빛을 더해가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진정한 매력을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 떠나보실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인생은 계절처럼 순환하며 그마다 다른 빛깔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제는 젊지 않으니라는 말로 스스로의 가능성의 한계를 걷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나간 날들의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인생 경험이라는 이름의 깊이를 지닌 우리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온유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정성껏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최고의 나를 표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잔주름과 기미, 중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된 피부. 한숨이 새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 마음속으로 대묻자 어디선가 아직 할 수 있어.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 이막 아름다움 찾기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소홀했던 스킨케어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유행하는 화장품에 쉽게 현혹되었지만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질 좋은 피부, 본연의 힘을 끌어내는 케어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침 저녁 세안은 부드럽고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풍성한 거품으로 얼굴을 감싸는 순간은 하루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찌꺼기까지 씻어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보습입니다. 건조함은 모든 피부 문제의 근원이니까요. 질 좋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에센서와 부드러운 질감의 크림을 아낌없이 피부에 발랐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데우면서 흡수시키자 피부가 탱탱하고 부드럽게 살아나 마치 생기를 되찾은 듯 촉촉해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은 약간의 손길로 완성되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입니다. 두꺼운 화장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한다고 들었기에 가리는 것보다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눈썹 모양을 다듬고 생기 있는 립 컬러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가 확 밝아지고 화사해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얇게, 특히 고민되는 부분에는 컨실러로 부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부드러운 브라운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를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는 분명 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빛이었던 것이죠. 물론 외모뿐만 아니라 머릿결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흰머리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치 염색 대신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고 정기적으로 헤드스파로 두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머릿결에 탄력과 윤기가 생기자 그것만으로도 한층 젊어 보이는 인상이 되더군요. 미용실 원장님과 상의하여 얼굴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헤어스타일로 바꾸었을 때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이 설렜습니다. 패션에 관해서도 예전에는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수수한 색상만 골랐지만 그것으로는 저의 개성이 묻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형을 보완하면서도 활동하기 편하고 우아한 소재의 옷을 선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촉감이 좋은 캐시미어 스웨터나 부드러운 드레이프가 아름다운 원피스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나 세련된 디자인의 액세서리. 한두 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옷차림이 극적으로 세련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요즘 정말 멋져졌네 라는 칭찬을 듣게 되면서 그것이
또 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과 더불어 저는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도예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초급반에 등록하여 태어나 처음으로 흙을 만졌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대로 모양이 잡히지 않아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흙의 감촉, 물레를 돌리는 집중, 그리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은 제 마음을 깊이 채워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도예 수업은 저에게 마음의 디톡스와 같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의 교류 또한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이도 경험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에 몰두하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간. 그것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도예 외에도 친구의 권유로 합창 동호회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치라서 망설였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해보니 아름다운 하모니가 온몸에 울려 퍼지는 상쾌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가사를 외우고 모두와 호흡을 맞춰 노래하는 것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도 있었는데 조금 긴장했지만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접하고 새로운 지식과 시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활기차고 빛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체력적인 불안감,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와서 뭘 얻겠어? 하는 마음속의 목소리.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마음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것.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결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누리기 위한 멋진 선물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감 넘치는 미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의 가슴 떨림, 동료들과 나누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니어 세대의 삶을 다채롭게 채워주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결국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마음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어느새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이제 저의 새로운 표정이 되었고 활기찬 발걸음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저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특히 30년 넘게 함께 해온 남편에게 잔잔하지만 분명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기가 참 바빠 보여서 좋네. 근데 저녁 약속이 또 있어? 어느 날 저녁, 제가 취미 활동 모임에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칭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보다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익숙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호회 회원들이랑 같이 전시회도 보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작품 이야기도 좀 하려고요. 저 없어도 저녁 잘 챙겨 드실 수 있죠? 남편의 얼굴에 순간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결혼 후 줄곧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왔던 터라 제가 외출하는 날이 많아진 것이 남편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한 지 오래였지만
남편과의 일상은 여전히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어쩌면 남편의 일상에도 저처럼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의 이러한 변화를 조금은 불편해하는 듯 보이던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를 보며 꽤 근사한데 나도 다음에 하나 만들어줘 라며 관심을 보이거나 제가 합창 발표회 연습에 열중할 때는 직접 차를 대접하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변화는 저에게 큰 기쁨이자 또 다른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물 흐르듯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나름의 조화를 찾아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부 관계였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둘이지만 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시동생의 부인인 올케를 딸처럼 아끼고 살가이 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외모를 가꾸고 취미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하자 올케는 저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어머니 제사를 맞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주로 검은색이나 회색 옷을 입고 왔지만 그날은 제가 새로 장만한 은은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밝아진 저의 모습에 친정 가족들은 반가워했지만 올케는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올케가 제 옆으로 다가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너무 노시죠? 솔직히 제사를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 보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맨날 어디 돌아다니시느라 바쁘시더니.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충이라뇨? 제가 나이 들고 허리가 아파 예전처럼 많은 음식을 하지 못하는 대신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고 제사 전날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쉬는 동안에도 혼자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충대충 무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올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올케는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유 형님. 요즘 정계 사신다고 너무 바쁘신 거 아니냐고요. 저희 엄마도 연세 드셔도 이렇게 허투루 제사 음식 하시는 분 아닌데. 솔직히 요즘 제가 보기에 형님이 너무 자기만 아시는 것 같아요. 어련히 형님 혼자 제사 준비하시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아니까 더 서운한 거죠. 올케의 말은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희생하는 큰 며느리이기를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를 가꾸는 모습이 올케에게는 어떤 박탈감을 주었던 것일까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미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케에게 베풀었던 따뜻함과 배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케, 제가 제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는 올케가 제사를 함께 치르는 동안 직접 보셨을 겁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정성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가꾸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올케의 눈에는 자기만 아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의 남은 삶을 더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변화가 올케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케가 제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올케의 정성도 충분히 느꼈어요. 다음부터는 올케도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 말을 들은 올케는 예상치 못한 저의 단호함과 침착함에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나중에 혼자 마음 아파했을 저의 변화된 모습이 올케에게도 작은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올케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형님은 언제나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요즘 제가 좀 힘들어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형님이 저한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질투했던 것 같아요. 올케의 솔직한 고백에 저의 마음속 미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올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가 올케에게는 저만의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었고 서로를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저와 올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친절이 아닌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과정은 단순히 외면의 변화를 넘어 제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올케와의 관계에서는 솔직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미움, 오해와 이해가 뒤섞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의 변화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파동을 일으켰다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마치 고요한 수면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거센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외모를 가꾸고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며 생기 넘치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자 어떤 친구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활짝 웃으니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야. 우리도 뭔가 새로 시작해볼까?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랬듯 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친구 순이는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 때도 늘 제 곁을 지켜주었던 순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기뻐해주고 응원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친구도 순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순이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더 많이 이야기했고 제가 밝은 얼굴로 외출하는 날이면 넌 좋겠다.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어서라는 말 끝에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이도 자기 삶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반복되는 그녀의 태도에 저 또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 한잔 하지 못하는 순이가 소주병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 이혼할까봐. 흐느끼며 뱉은 순이의 한마디는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50대 중반 황혼 이혼이라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순이가 무슨 일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의 말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철 씨는 순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순박하고 무뚝뚝하지만 순이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인생의 그림은 누구보다 견고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불륜이라는 지독한 얼룩 때문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몇 년 전부터 퇴직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영철 씨의 주머니에서 낯선 여성의 명함을 발견하면서부터 순이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칠간의 추적 끝에 순이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가 젊은 여성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성은 영철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영철 씨는 그 여성에게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철 씨가 그저 몸이 멀어진 거라고 아니면 잠시 바람이 분 거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니었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와 정을 나누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는 늘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 여자하고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함께 여행까지 다녔대. 내 눈에는 늘 무뚝뚝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는 다른 얼굴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야. 순이의 목소리는 갈수록 격앙되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50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과거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외로웠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저 또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마저도 알 수 없는 배신으로 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순이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플지 그 깊이를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야. 5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겠지.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나 또한 비슷한 경험으로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 그 마음속의 불덩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던 날들이 많았어. 제 진심 어린 위로의 순이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헌신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부정, 자신과의 약속을 깨트린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순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영철 씨를 비난하고 순이의 분노에 동조하는 것은 한순간의 위로는 될지언정 순이의 오랜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맹목적인 동조가 아니라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영철 씨가 분명 잘못했어. 그 잘못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야. 하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삶의 흔적까지 모두 부정할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미움은 당연한 감정이야.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껴도 돼. 하지만 그 감정에 내 전부를 내맡기지는 말아줘. 이제 순이 내 삶이 가장 중요해. 내가 영철 씨를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너만이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에 집중해봐. 너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쩌면 영철 씨와의 문제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순이에게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순이에게 외모를 가꾸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사치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치유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천천히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불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열정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때로는 오해와 불신, 미움을 낳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순이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용과 이해, 그리고 용서라는 고귀한 가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50년 우정의 균열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또 다른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이는 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 그녀의 삶은 흑백 필름처럼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배신감,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무엇인가라는 허탈감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저 또한 그녀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겪었던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에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고 제가 걸어왔던 길을 묵묵히 보여주며 그녀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찾아가 산책을 권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미술 전시회 티켓을 끊어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듯 따라 나서던 순이는 어느 날 꽃으로 가득 찬 그림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 꽃 색깔이 참 예쁘다. 꼭 우리 젊었을 때 들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여린 색깔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순이에게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을 추천했습니다.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푹 가는 대로 그려보는 거야. 거기 가면 비슷한 사람들 많아서 외롭지도 않을 거야.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순이였지만 제가 매일같이 끈기 있게 설득하자 결국 함께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주벽거리며 붓을 들던 순이는 서툰 손길로 물감을 섞고 하얀 도화지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탁하고 어두운 색만 쓰던 그녀의 그림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밝고 따뜻한 색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하늘과 맑은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편 영철 씨는 아내 순이의 변화를 보며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가꾸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영철 씨의 마음속에서는 질투가 아닌 진정한 상실감과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이가 행복해 보이는 만큼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뒤늦게서야 그의 외도를 알게 된 딸들이 영철 씨를 심하게 질책했고 자식들의 실망한 눈빛 앞에서 그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외면당하자 영철 씨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영철 씨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형수님, 순이한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지금은 순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이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굳이 순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순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순이가 자신에게 화를 내든 욕을 하든 울든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영철 씨는 매일 순이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순이가 힘들게 그리는 그림 옆에서 묵묵히 앉아 있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는 등 작은 것부터 꾸준히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5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뒤흔든 배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순이는 영철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불신과 미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의 미안하다는 말에 그럼 그 여자한테는 안 미안하냐? 고 대받아치며 가슴에 맺혔던 엉어리를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용서는 영철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너의 남은 인생을 미움 속에서 보내지 마. 그 미움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 그 독은 결국 너 자신을 병들게 할 뿐이야. 그렇게 순이는 몇 달 동안의 힘겨운 과정을 거쳐 영철 씨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년간 함께 해온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 녹아든 수많은 사랑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결국 영철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나를 존중한다면 남은 여생 동안 당신을 시험해 볼 기회를 줄게. 하지만 또 다시 나를 실망시킨다면 그때는 정말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것은 조건부 용서이자 관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부여하는 순이의 마지막 배려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순이의 말에 눈물을 쏟으며 감격했습니다. 순이와 영철 씨는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비로소 새로운 의미의 사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힘든 과정을 통해 겉으로만 평화로웠던 관계를 넘어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영철 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힘겨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이해와 포용을 베풀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불신의 순간들을 지나왔는지, 관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돌보고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제가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에 열중하던 어느 날 새로운 인연이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서 물레를 돌리던 한 남성 정환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듬직하고 인자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흙을 빚어내는 그의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작업 도중 눈이 마주치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제가 곤란해할 때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묵묵히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동료 수강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거나 함께 도자기를 구경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정환 씨의 깊이와 따뜻함에 조금씩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오랜 시간 사업에만 매진하다 이제야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잃지 않은 그의 순수한 열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제 이야기, 제 감정,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 활동은 이제 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정환 씨와의 인연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를 가꾸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저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빛은 결국 새로운 사랑과 만남의 씨앗을 뿌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남은 삶의 페이지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지 저의 가슴은 열정과 설렘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정환 씨와의 만남은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설렘과 따뜻한 햇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예술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삶을 관조하는 그의 지혜로운 시선은 저의 메마른 감성에 생명의 단비를 뿌려주는 듯 했습니다. 도예 수업이 끝나고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주말에는 작은 갤러리나 고즈넉한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저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10년,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제 삶에서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오롯이 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환 씨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은 나이와 무관하게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열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정환 씨는 제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딸들과 아들들에게 정환 씨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제 얼굴에 다시 찾아온 활기와 미소를 보며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죠.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라며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환 씨 또한 먼저 떠나보낸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황혼의 문턱에서 새롭게 찾아온 이 인연에 더욱 조심스럽고도 깊은 마음으로 다가섰습니다. 한편 순이 부부의 관계는 저와 정환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순이는 영철 씨에게 조건부 용서를 했고 영철 씨는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순이의 말을 경청하며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퇴직 후 문화센터에 순이와 함께 등록하여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직접 요리를 배우며 순이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영철 씨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진심 앞에서 서서히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순이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영철 씨는 변함없이 순이 곁을 지키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마음 풀릴 때까지 언제든 용서 빌겠습니다. 라며 고개 숙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순이는 자신이 직접 그린 수채화 전시회에 영철 씨와 함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함께 늙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영감은 영철 씨와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금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의 지난 1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전시의 개막식 날 순이는 영철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미움의 그림자는 온데간데없고 깊은 이해와 포용 그리고 세월이 주는 넉넉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정환 씨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두 사람의 회복된 관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불륜을 넘어 인간관계의 깊은 갈등과 상처를 용서와 이해로 승화시킨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렇듯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다채로운 감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해와 불신 속에서 시작된 갈등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해소되었고 깊은 상처와 미움은 이해와 용서를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열정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향하게 했고 사랑은 메마른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인생 이막 시니어 세대의 삶은 결코 퇴색하거나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깊이와 농밀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고 취미 생활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넘어 내 주변의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호회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때로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게 유지시키고 고독을 이겨내며 삶에 대한 열정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사랑과 갈등의 드라마를 써내려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저와 순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나는 삶의 드라마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과 상실감에 젖어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배신감에 아파하며 또 때로는 새로운 사랑과 행복의 설렘을 느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삶에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대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황혼의 삶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